정부가 대대적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오늘 1기 신도시 일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이탈 등 노후화된 현장을 직접 보고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어 주택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3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원 방안들을 통해 자신의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1기 신도시에서 2030년 재건축 아파트의 첫 입주가 이뤄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높은 과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위한 건축 규제 혁파와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방 기자, 오늘 이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나온 겁니까? 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제 재건축 규제는 풀고 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또 이제 모자란 부분은 공공이 채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미분양 주택에 또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이제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해서 태형건설 사태로 위축된 건설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거의 사실상 규제 완화 종합 선물 세트인 셈입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동안 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혔던 이 안전진단 없이도 이 재건축이 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확히 이제 폐지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준공 30년을 넘기고도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네. 통과 기준도 이제 안전 문제가 아닌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또 이제 배관 문제나 이런 거주 환경 등으로 대폭 완화했고요. 따라서 좀 재건축 연한을 넘기기만 하면 거의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네. 이와 함께 준공 30년이 지나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할 수가 있고 또 재개발의 경우에도 그런 노후 건물이 60%만 있어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사업 기간도 재건축은 최대 6년, 재개발은 3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산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1기 신도시의 경우 석 달 되면 이 특별법도 시행이 되는 건데 좀 혜택이 더 많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특별법이 마련된 데다가 이번 대책까지 나오면서 재건축 사업 전 과정이 좀 패키지로 지원되는 셈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첫 착공과 또 2030년 첫 입주를 위해서 올 하반기 1기 신도시별로 이제 선도지구를 1개 이상씩 지정을 하고요. 네. 12조 원에 달하는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서 개발 자금을 또 이제 원활하게 돌려주고 또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세난에 대비해 이주단지도 도시별로 1개씩 지정합니다. 박상우 교통부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두를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약 당초보다 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오늘 대책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그동안 이 전세 사기 여파로 좀 타격이 컸던 이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비아파트 살리기에도 좀 정부가 나섰다는 점입니다.
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이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폐지된 비아파트의 소형주택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또 이제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서 사업자들의 비아파트 공급 유인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소형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는 한편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또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을 당겨서 공급난에 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박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도심 내에 다양한 소형 주택이 작년의 실적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2만 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연내 13만 호가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소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2만 호 정도의 신규 택지를 새롭게 찾아내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특이한 것이 미분양 대책이 나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 악성 미분양이 좀 심각하지 않고 따라서 특별한 지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좀 태형건설 사태에 영향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시공 능력 순위 16위의 건설사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이제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이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아예 공공기관인 LH가 사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또 이제 건설업계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적기에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것은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이제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재건축을 포함한 이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단지 안전진단 기준이 엄격해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로 인한 부담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또 급등한 공사비나 또 고금리 같이 이런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 개발 역시 지구별로 좀 용적률도 다르고 또 사업성도 천차만별인데 인허가만 빨리 내준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고요. 비아파트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과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렸다가 난개발은 물론 지금의 이제 빌라왕 사태까지 불거졌던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였습니다.